안녕하세요. 최윤입니다. 마이클 싱어의 깨어남 중에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다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헤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. 그러니 나의 이 분석적인 마음이 머릿속의 목소리와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신이 나서 달려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. 하지만 이 매력적인 지적 요일을 즐기자면 한 가지를 극복해야만 했으니 바로 내 마음이 날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. 내가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는 거기다 사족을 달았다. 그거 좋아. 그거 싫은데. 이거 불편해. 이거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등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는 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몇 가지 의문이 자연스레 떠올랐다. 첫째, 왜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? 어떤 대상이 보이면 나는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. 그런데 왜 이 목소리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에게 굳이 말해줘야만 하는 걸까? 메리가 오고 있네? 오늘은 메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. 날 못 보고 지나쳤으면 좋겠네.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다. 결국 보고 느끼는 것은 나 있지 않은가.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어 내뱉어야 할까?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? 였다. 너무나 초연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? 새롭게 알게 된 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내 안에는 두 개의 구동력이 생겨났다. 하나는 그것을 입 다물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었고,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매혹이었다. 앞서 깨어남 이전의 내 삶은 상당히 평범했다고 말했다. 이후 달라진 삶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. 이제 나는 무엇인가에 몰리는 인간이 되었다. 나는 내가 발견한 그 목소리에 대해 알고 싶었고, 내가 누군지, 즉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다. 나는 대학원 도서관에 붙박이처럼 앉아있기 시작했다. 경제학 책이 아닌 심리학 책을 뒤적이면서 말이다.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는 이 목소리를 사람들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었다. 이렇게 대놓고 떠드는 존재를 몰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.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프로이트의 저작들을 훑었다.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내면의 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책은 찾지 못했다. 목소리를 자각한 자에 대해 언급한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없었다. 나는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붙잡고 이 목소리에 대해 얘기했다. 모두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. 매우 내성적이지만 대단히 교양 있었던 스페인어 교수님과의 일화가 생각난다. 하루는 쉬는 시간에 교수님에게 달려가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며 잔뜩 신이 나서 얘기했다.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,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이 내면의 목소리가 스페인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는 말을 내가 즉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나는 스페인어에 유창한 거예요. 하지만 스페인어 단어를 머리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내면의 목소리가 영어로 되풀이해줘야만 비로소 그 말의 뜻이 이해된다면 나는 스페인어에 유창한 게 아닙니까? 완벽하게 말이 되는 소리였다. 적어도 나에게는. 나는 교수님에게 내가 언어학을 전공했더라면 저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. 당연히 스페인어 교수님은 아주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고 예의 바른 말을 몇 마디 건넨 뒤 자리를 뜨셨다. 나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건 거의 개의치 않았다. 나는 탐사하는 중이었다. 이 여정을 통해 나는
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너머를 배우고 있었다.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. 그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.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.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다. 이 목소리는 나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일러주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, 불만을 늘어놓았다. 친구와의 대화가 아주 약간의 의견 충돌이나 삐걱거림으로 끝나기라도 하면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곤 했다.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대화가 좋게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고 거부와 배척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같은 머릿속의 짓거림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. 가끔 압도된다 싶을 만큼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말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시선만큼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.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.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. 어느 날 일어났는데 사방에서 불협 화음의 소음이 들려온다고 상상해보라. 소리를 멈추고 싶지만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. 목소리가 내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했다.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. 그 목소리는 그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. 그 속에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.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. 물 밖으로 한번 펄쩍 뛰어오른 물고기는 즉시 깨닫는다. 저 아래 물이 있고 나는 바로 저기서 평생 살아왔구나. 하지만 이제 난 저기서 나올 수 있어.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싫었다. 정말로 간절히 멈추고 싶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도 같았다.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. 지금으로선 꼼짝없이 그것과 같이 있어야 할 판이었다. 나의 싸움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. 다음 파트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어나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지. 이 제목이 깨어남이라는 제목이잖아요. 이 전체적인 원 챕터에 해당하는 게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